여러분, 지금 준비한 이야기는 해드릴 이야기는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부산에 한 강력계 형사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어느 날 그냥 평소와 다름없이 경찰서로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날 어느 한 남자에게서 한 통의 편지를 이 형사분이 받게 됩니다. 이 강력계 형사분에게 편지를 보낸 사람은요, 50대의 이모 씨라고 하는 남성이셨어요. 50대의 이씨 성을 가진 남성. 이름은 가명이니까 제가 그냥 이씨 남성이라고 할게요. 이씨 남성 혹은 이모씨 남성. 이모씨. 이 50대의 이모씨라고 하는 남성분은요, 몇 년 전에 유흥업소 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자수를 해가지고 총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복역 중인 사람이었습니다. 살해를 했고 자수를 해서 15년. 그런데 이 50대 남자가 이 강력계 형사한테 보낸 편지의 내용이요, 조금 이상하고요, 좀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전직 형사에게 보낸 거예요. 편지의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당시 실제 편지거든요. 나머지는 모자이크가 되어 있는데, 편지 내용에는요, 형사님, 제가 저지른 살인사건이 내가 지금 잡혀온 이 사건 외에 10건이 더 있어요. 나와 관련되어 있는 내가 살인사건 저지른 그게 이거 말고 10건이 더 있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인을 저질렀는데 밝혀지지 않았고 묻혀있는 범죄에 대해서 자백하는 편지인 거예요. 이 편지에는요, 더 이어서 내가 어디에서 누구를 죽였고 내가 왜 죽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 살인에 대해서 간략하고 자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이 편지를 받은 형사분은요, 이 편지를 읽는데 이거를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좀 꺼림칙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형사시라면 이 편지를 받았어요. 마냥 믿기에도 조금 그렇고 그냥 거짓말로 그냥 치부해버리기에도 조금 꺼림칙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편지를 보낸 이모씨라는 남성을, 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 남성을 이 형사분이 직접 만나러 가셨습니다. 실제예요. 실제로 만나러 가셨어요. 그리고 이 두 분은요, 면회를 하게 됩니다. 그 면회를 하면서요, 좀 더 상세하게 자기가 저질렀던 총 11건 정도의 살해 내역들을 쫙 더 자세한 말과 함께 간략하게 적어가지고 형사한테 보여줍니다. 아, 내가 저지른 게 맞아요. 내가 어디서 뭘 했고 막 상세하게 또 얘기를 하는 거야. 막 설명까지 해가면서. 그러면서 이 형사한테 이 범죄자 이모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형사 양반, 이 사건들을 해결하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제가 실제로 이 범죄자 이모씨와 형사분이 직접 대화한 녹취 파일, 음성 파일을 들려드릴게요. 이게 잘 들릴지 모르겠어요. 제가 음성을 최대한 크게끔 키워갖고 가져왔는데 실제로 두 분이 대화한 내용입니다. 내가 병신이고 내가 철두심해야지. 앉으면 데 없다고. 앉으면 데 없다고요. 웃기지 마라 갔어. 무능한 게 경찰이. 니는 완전한 좀 대꾸니까. 근데면요. 다치지 말고 내 시킨 대로 하면요. 나는 신뢰 끝내고 살았어. 가라. 가고 죄 증거가 가가지고. 네가 그러면 내인데 작가를 그때 처음 마음으로 돌아갈 수 없나? 어?
니 왜 그래? 왜 사람. 엉뚱한 짓을 하고 땡기고 그래? 내가 무슨 엉뚱한 짓을 하더만. 그 생각이 한 요거 무슨 거 하면 그냥 다 알아보지. 신발에 묻힙니다. 무슨 실마리가 풀려, 그게? 알아보고 그래 그대로 알아보고 그래 알아보면 맞고 그런 게 하고 이렇게 될 거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소리가 잘 들리실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지금 간략하게 내용을 자막이 나오니까 보셨는데 처음에 이 형사분이요, 이놈이 지금 나랑 장난하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갑자기 막 내가 11건 했다, 나 내 말을 들어라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얘가 나를 갖고 노나? 그러면서 이 이모씨 남자가 적은 살해 11건 내용들을 쫙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살해 내용들 11건들 중에요, 이 형사님의 눈에 딱 띈 한 건의 살해 일지가 있었어요. 살해 내역이 11건들 중에 딱 한 건만 딱 눈에 들어오는 거야, 이 형사님 눈에. 그 살인사건이 뭐였냐면, 신모씨라고 하는 한 여성분이 몇 년 전에 실종이 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신모씨라는 한 여성분이 실종이 된 사람인데, 이 실종된 이 여성분이 지금 수감돼서 형사분과 1대1로 면회를 하고 있는 이 이모씨 남자랑 동거하던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이 신모씨 여성이 실종이 됐어요. 근데 이 여성이 실종되기 전까지 같이 동거했던 사람이 이 이모씨 남성인 거예요. 50대 남성. 그런데 이 신모씨라는 여성분이 몇 년 전에 실종이 됐을 당시에 이 이모씨, 이 남성분이 강력한 용의자였대요. 네가 여자를 어떻게 했지? 강력한 용의자로 경찰에다 몇 번 불려와서 치조를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마땅히 증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잘못을 뭔가 이렇게 씌우지는 못했다고 해요.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할 수가 없었대요. 왜냐면 증거가 없으니까. 신모 씨가 실종은 됐지만 살해됐다라는 증거도 없었고, 왜?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신모 씨의 실종이 살해됐다라는 증거도 없고, 그리고 그 살해를 이 이모씨 남성이 했다라는 증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신모씨 여성분의 실종 사건은 그냥 흐지부지 묻혔었다고 해요, 당시에. 그런데 그 묻혀 있었던 이 신모씨라는 여성분의 이름이 이 이모씨 남성의 살인 목록에 들어가 있는 거죠. 11건 중에 한 건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 형사분은요, 얘가 이게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때부터 이 형사분이 이 남성분을 살살 구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들으셨던 것처럼, 그래서 뭐 내가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야, 네가 나한테 지금 간략하게 살해 목록만 나한테 보여준다고 해서 네가 진짜 이 살인을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내가 알 수가 없지 않냐. 단서 하나를 더 줘라. 네가 정말 이 11건의 살인을 네가 저질렀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단서를 하나 더 던져줘라. 나는 지금 네 말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식으로 계속 구슬리는 거예요. 더 파내려고. 그러니까 이 범죄자 이모씨가 굉장히 거만한 표정으로 그림을 하나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지른 거 맞다고요. 내가 그 한 11명 정도 되는 애들 내가 싹 다 죽였다니까? 거기 있는 애들 내가 다 죽인 거 맞다고. 저 사람을 못 믿고 살았나? 왜 이래? 근데 자꾸 못 믿는다고 하니까 있어봐요 이러면서 그림을 막 하나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제 사건으로 묻혀 있었던 10건의 살인건들 중에 한 건의 자기가 살해한 지역의 약도를 그렸습니다. 11건 중에 한 건은 밝혀져서 지금 이렇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안 밝혀져 있는 10건 중에 한 건의 살해한 지도 약도를 그린 거예요. 이게 약도입니다.
실제 당시에 그린 약도. 그러면서 이 그림에서 한 곳을 딱 가리킵니다. 여기 이 그림에 한 곳을 딱 가리켜요. 뭐 예를 들면 여기 바로 옆에 이 부분을 딱 손으로 가리키면서 나 여기다가 시체 묻었어요. 파보시면 시체 나올 거예요. 지금 내가 손으로 가리키는 이곳, 이쪽 가서 땅 파보면 시체 나올 거예요. 그런데요, 이 남성분이 이 그림이 어디를 그린 건지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그려놓은 거예요. 이것만 딱 그려놓고 딱 여기다 내가 시체 묻었어. 가서 찾아봐. 이거 어딘데? 여기 뭐 강원도야, 경기도야, 서울이야, 이거 어디야? 몰라. 그거는 형사가 찾아야지. 정말 그림만 그려놓은 거예요. 그건 형사가 해야지. 알아서 한번 찾아보세요. 난 다 줬어. 그러니까 당연히 형사분이 봤을 때, 아이씨, 너 지금 나랑 장난하고 있나? 야,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아, 조금 더 줘봐. 이거 어디를 그린 거야? 알려줘. 그런데 이 범죄자분은 절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아니, 이거 알아서 하시라고. 나 몰라. 그래서 실제로 이 형사분이요, 이 이모씨 남성분이 옛날에 살았던 고향부터 구치소 수감되기 전까지 살았던 지역까지 다 샅샅이 그려준 그림을 토대로 뒤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그 그림을 토대로 고향부터 다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데가 있나 없나. 그러다가요, 이 이모씨 남자가 그러니까 이 이모씨 남자의 고향에서 이 그려준 그림과 비슷한 곳을 찾아내게 돼요. 이 이모씨 남자의 고향에서 그림과 똑같은 곳을 이 형사분이 찾아냅니다. 이것도 대박이지 않아요? 이 넓은 대한민국 땅덩이에서 그림의 지역이 어딘지 찾아낸 거예요. 형사분이. 이 남자의 고향이라고 해도 땅이 넓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고향의 그 넓은 땅덩이에서 거기서 또 그림과 똑같은 곳을 또 찾아낸다는 게 이 형사님도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여튼 이 형사분이 그림과 똑같은 지역을 찾아내고요. 그 약도를 비교 분석해서 아, 여기구나 라고 생각해서 땅을 팝니다. 옆에처럼 땅을 파봅니다. 그런데 정말요, 그 부분에서 유골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그 유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모씨 여성분 동거녀의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냥 정말 약도만 딱 그려주고 알아서 찾아오는데 찾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이모씨가 살해를 저질렀다고 고백한 건 10건이었어요. 미제 사건만. 거기서 하나 찾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살해 사건들이 또 있잖아. 근데 이 형사분이 생각했을 때 진짜 말해준 곳 파보니까 있거든. 그러면 이 나머지 사건들도 진짜 이 범인이 저질렀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아, 진짜 나머지 사건도 이 범죄자가 죽인 게 맞구나.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점점점 이제 신뢰가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분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제 됐다. 나머지 미제 사건들도 금방 해결이 되겠다. 그런데요, 갑자기 이 범죄자 이모씨가 태도를 확 바꿉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다 죽였어요. 아, 내가 11건 11명 내가 다 죽였다니까. 이렇게 우기다가 막상 신모씨의 시신이 하나 발견되고 나서부터는요, 아, 사실 그거 내가 죽인 거 아니에요. 그거 사실 이미 다른 사람이 그 여성을 죽였는데 나는 그냥 파묻어 준 거밖에 없어요. 내가 안 죽였습니다 라고 말을 바꿉니다. 말을 갑자기 확 바꾸는 거예요. 시신 발견되고 나서. 그러면서 이 신모씨가 실종됐을 때도 나는 같이 있었던 게 아니라 나는 다른 지역에 있었어요. 내가 안 죽였습니다. 동거녀 내가 안 죽였어요. 다른 사람이 죽였고 나는 땅에 묻기만 했습니다 라고 말을 확 바꾼 거예요. 그리고
그 제3자, 그 다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없잖아. 진짜 시신은 발견됐지만 정말 이 이모 씨가 이 신모 씨를 죽인 건지 안 죽인 건지에 대한 증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범죄자 이모 씨가요, 형사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이 형사분이 네가 죽였다며. 제가 언제요? 제가 죽였다는 증거 있어요? 내가 언제 형사님한테 내가 죽였다고 얘기를 했었나요? 난 죽였다고 얘기한 적 없는데. 내가 죽였다고 하면 증거 찾아보세요. 그럼 인정할게요. 야, 네가 죽였다고 하면서 그려줬잖아. 그러니까 내가 묻었으니까 위치는 내가 알죠. 근데 내가 죽였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조롱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형사분은 너무 얄밉죠. 아, 지금 정말 흔한 말로 하면 이 새끼가 나를 가지고 노나. 좀 약간 지금 뭐 하는 건가 지금. 말을 확 바꾸니까. 너무 화가 나죠. 그렇다 보니까 이 형사분이 이 이모 씨가 이 아까 그 여성분을 살해했다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더 집중적으로 수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이모 씨 남성분의 예전 전화 목록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발견하게 돼요. 이 신모 씨 여성이 실종되기 직전까지 서로 통화를 했었다는 기록과 함께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너무 괘씸하니까 이 형사분이 눈에 불을 켜고 막 증거를 찾은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이모 씨 남자를 살인 혐의로 이미 복역 중이었는데, 이미 살인 혐의로 복역 중인 이 범죄자를 또 다른 살인 혐의로 중복 체포를 합니다. 중복으로. 그리고 이 법원에서도요, 증거들과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토대로 볼 때 살인 혐의가 적용이 돼서 무기징역으로 제가 늘어났어요. 처음엔 제가 말씀드렸지만 15년형을 살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눈에 불을 켜고 증거를 찾으면서 이 신모 씨를 살해한 남성으로 인정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늘어난 거예요. 무기징역. 이 이모 씨는요,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한 살인들 다 자백할 테니까 그 대가를 주세요. 딜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냥은 입 못 열지. 나한테 뭐 줘야지. 나한테 뭐 해줄 건데요. 실제로 이 형사분이 이 이모 씨를 살살 구슬려서 정보들을 빼내야 되니까 이 이모 씨가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구치소 안으로 돈도 넣어주고요. 아, 필요한 용품이 있다라고 하면 이 형사분이 그 용품을 사서 집어 넣어줬었대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 원하는 거야. 뭐 해줄 건데요? 여러분, 한 번만 이거 또 다시 들읍시다. 한 번만 다시 들어봅시다. 형사가 병신이고 내가 쳐주시면야지. 아니면 데 없다고. 아니면 데 없다고요. 웃기지 마라 갔어. 무능한지 경찰이. 니는 완전한 범죄꾼이가. 근데면요, 다치지 말고 내 시킨 대로 하면요. 나는 신뢰 끝내고 살았어. 알아. 다음번에 최 증명이 나가지고. 네가 그러면 내인데 작살 그때 처음 마음으로 돌아갈 수 없나? 어? 니 왜 그래? 왜 엉뚱한 짓을 하고 땡기고 그래? 내가 무슨 엉뚱한 짓을 하더만. 그 생각이 한 요거 무슨 얘기 하면 그냥 다 알아보지. 정말에 느낍니다. 무슨 실마리가 풀려 그게? 알아보고 그래. 그대로 알아보고 막 그래. 알아보면 맞고. 여튼 하기 이렇게 됐고요. 하고 이렇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옆에 아까 들으셨지만 혹시 과시형 범죄자라고 아시나요? 과시형 범죄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모씨, 이 범죄자 이모씨 남성이 전형적인 과시형 범죄자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 과시형 범죄자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너네들 형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야.
내가 니네들 형사 머리 위 꼭대기에 있어. 내가 너네들 속이려면은 그거는 일도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과시하겠어요? 과시하고 싶은 대상이 경찰인 거예요. 너네들 경찰들은 너무 무능하다. 나는 완벽한 범죄꾼이다. 너네들 하나 어떻게 해보는 거는 일도 아니다. 이 범죄자 이모 씨는요, 편지를 처음 보낼 때도 이런 내용이 있었대요. 내가 살인사건 11건을 내가 저질렀다. 궁금하지 않아? 이런 행운을 놓치지 마. 라는 내용을 썼다고 합니다. 내가 살인사건 11건 내가 다 저질렀습니다. 궁금하지 않아요? 이런 행운을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경찰들보다 한 수 위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경찰들 가지고 놀 수 있다. 한번 가지고 놀아볼까? 이 이모 씨는요, 운둔형 외톨이에다가 친구도 없었고요. 말도 없고 항상 몸에다가 흉기를 지니고 다녔대요. 칼 같은 거를 항상 가지고 다녔대요. 그래서 특히나 무시를 받거나 무시 발언을 듣게 되면 정말 화를 컨트롤을 못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징역 15년을 살고 있었어요. 여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근데 그 살해한 이유가요. 살해한 이유가 좀 너무 그래. 이 종업원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뭐 돈도 없는 사람이 어디를 놀러 가요 라고 그 한마디를 했어요. 근데 그 한마디가 자기를 되게 무시하는 것처럼 느낀 거야. 그래서 죽였습니다. 돈 없는 사람이 어디 놀러 가. 나 무시하네. 죽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남성분이요, 또 결혼을 예전에 했었나봐요. 그런데 이 와이프분을 사실상 감금시켜놓고 지냈다고 해요. 와이프가 못 나오게끔 방 문에다가 못질을 해두고요. 그 방 안에다가 양은 냄비 하나만 딱 덜렁 줬대요. 그리고 대소변을 그 양은 냄비에다 보라고. 정말 그 방에다 감금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와이프분이 거기서 갇혀서 며칠을 지내다가 위기감,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지내겠어요. 그러니까 옆집 창문을 통해서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하면서 겨우겨우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이 이씨 남성이 자백한 살인 리스트에 또 밝혀지지 않은 그 살인 사건들이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이 이모 씨는요, 또 한 번 자백을 했었대요. 경찰이랑 이제 면담을 하면서 내가 한 사건 또 있는데 하면서 또 막 약도를 그린 거야. 아까처럼. 그 약도예요. 새로운 곳에 또 막 약도를 그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지도에서 한 곳을 딱 가리키면서 내가 시체 여기다 묻었어요. 또 그렇게 한 거죠. 이때도 그림만 보고 알아서 찾아가 보세요. 내가 딱 지목한데 땅 파보면 시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런데 형사분이요, 이 그림을 보고 또 찾아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이 형사분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그림만 딱 보고 손으로 딱 찝은 장소만 딱 보고 막 수사를 해갖고 찾아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되게 되면서 아파트가 들어섰대요. 그래서 이 남성이 딱 찝었던, 범죄자가 딱 찝었던 그 장소에 아파트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은 시신을 찾거나 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시형 범죄자 이모 씨는 결론적으로 무기징역을 받고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한 말 중에는 진실과 거짓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린다고 생각하고 하세요. 그러면 진실은 존재합니다. 행운을 놓치지 마세요. 편지의 일부분이에요. 이렇게 적어서 보냈어요. 과시형 범죄자.